know the value of voting Democratic when our votes count. It's important that you save your vote for the November election. 네, 윤석열 대통령의 가짜연설 동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늘 차단 조치를 의결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가짜를 진짜처럼 합성한 영상,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이 정치, 특히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네, 특히 딥페이크는 제작이 어렵지 않아서 최근 각종 사기 사건에도 악용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또 해법이 있는지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윤 대통령 가짜연설 영상이요. 온라인에서 지금 많이 퍼지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영상을 혹시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예. 근데 기사들을 보니까 짜깁기 영상이다, 딥페이크 영상이다,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워낙 목소리도 그렇고 네. 예, 전체적인 부드럽게 돼 있어서 딥페이크 기술을 보고 있는데 네네. 사실 그 짜깁기는 기존 거를 갖다가 조합한 거고요. 예. 근데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요즘에 뭐 제미나이도 그렇고 소라도 그렇고 예. 워낙 AI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서요. 사실 선거가 지금 한참 남았지 않습니까? 네네. 50일 가까이 남았는데 한 달 후에 나오는 AI는 네. 지금보다 성능이 또 배 이상 좋아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논란거리가 아닙니다. 네. 대선 때도 AI 후보들 있었잖아요. 그때에 예. 비해서 이번 영상이 굉장히 많이 정교해졌더라고요. 그럼요. 예, 지금 우리가 옛날에 무해 법칙이라고 있었는데 예. 그거 18개월마다 성능이 2배씩 좋아진다고 그랬는데 AI 쪽에서는 예. 1년에 10배씩 좋아진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거군요. 예. 오늘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 요청을 했는데 차단을 의결했어요. 그럼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삭제가 되는 겁니까? 사실은 사실 방심위가 예. 하는 것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왜요? 그러냐면 예. 사실 퍼지는 것이 애당초가 유튜브하고 틱톡에서 퍼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뭐 네이버, 카카오부터 예. 해서 우리나라 SNS는 사실 그런 결의가 되면 예. 즉시 신고되는 순간부터 임시 조치란 걸 취해서 내려버려요. 예. 근데 저도 지금 오기 전에 사실 유튜브 검색해봤지만 이런 데는 계속 그렇죠. 이 글로벌 있군요. 업체들은 예. 단일 기준이 있고요. 우리나라 한국 지사는 신고를 받으면 예. 그걸 이제 미국 본사에다 얘기하고 그럼 거기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네네. 하는데 아무리 패스트트랙 해도 일주일은 걸리고 길 때는 20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뮌헨에서 네. 예, 뮌헨 시큐리티 컨퍼런스를 해서 네. 전 세계 20개 빅테크들이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 예. 올해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미국 대선 그리고 우리나라도 3년 있으면 또 대선이고요. 예. 올해만 해도 76개국에서 주요한 선거가 있는데 이런 일이 계속 벌어져 있어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책임 갖고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서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찾는 작업은 얼마나 걸립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정치적 목적으로 예. 특히 할 때가 문제인데 정치적 목적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모니터링 팀들이 좀 있어서 예를 들면은 뭐 유력한 어떤 총선이라든지 예. 이번 같은 게 혹시 자기에 대해서 음해를 하는 이런 영상이 있을까봐 모니터링 요원들을 돌리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렇지 거기에 걸리지 않으면 이제 근데 일단 걸리면 즉시 신고하고 네. 근데 아까 말씀대로 실효성이 없어요. 근데 삭제하는데 최대 20일까지 걸린다고 하는데 계속 또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리고 문제가 국내에서 올리는 게 아니라 예. 대개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 선거에 개입을 하려고 한다. 네네. 적대 국가가 프랑스에서 사실은 러시아가 프랑스 대선에 예. 17년에도 개입하고 22년에도 개입하다 보니까 관련돼서 대응하는 법도 만들고 기구도 만들고 외국의 미국의 빅테크하고 어떤 협력 체계를 갖췄거든요. 우리도 이제 비슷한 과정을 거칠 겁니다. 특히 그렇군요. 김정은 예. 뭐 이 사람이 계속해서 적대적인 말을 예, 쏟아대고 있으니까. 사후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일단 실효성 자체가 좀 적다고 말씀하셨고 만약에
선거 하루 이틀 전에 이런 영상이 나와버리면 그때는 파장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일주일 전부터 공표 금지시키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이 가치와 또 충돌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선거 3개월 전부터 이게 판사가 직접 해서 48시간 이내에 이게 명예훼손, 아동 포르노 그리고 선거 개입, 이 명백한 허위에 대해서는 즉시 내리도록 그리고 외국과의 어떤 협력 체계를 다 갖췄는데 우리도 이번 기회에 해서 사실은 선거 한 예를 들면 한 달 전부터는 빅테크하고의 어떤 협력 체계를 만들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저희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 다 저게 가짜 사진이잖아요. 저 동영상은 아닌데 지금은 뭐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할 것 없이 디페이크 영상이 지금 유포되고 있어서 미국 사회에서도 문제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건 그냥 단순한 이미지인데 최근에는 멀티모달이라고 그래서 텍스트 넣기만 하면은 보이스, 영상, 이미지 뭐 다양한 걸로 오바마 전 대통령 가짜 영상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조인성 씨를 갖다 등진 살인 사건까지 있었잖아요. 이게 워낙 감쪽 같아서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저도 전문가로서 몇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바로 내려달라고 하면 그쪽 예를 들면 유튜브라든지 틱톡 이쪽도 이제 그쪽 시민단체 또 수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패스트트랙을 갖다가 명백한 거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으로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이 나라에서 신고가 들어왔다 가짜라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밑에다가 어떤 라벨을 붙이는 겁니다. 이거는 가짜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해상도를 좀 낮춰달라고 그래가지고 해상도를 낮추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이 보는 사람들이 아 이거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구나.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톰 크루즈 영화 배우인데 사실은 저게 영화 배우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그 얼굴을 입힌 거거든요. 좀 영상을 좀 더 보시면 나오는데 저렇게 기술이 발전한 겁니까? 이게 사실은 딥페이크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작년에 인디애나 존스 5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해리슨 포드가 40대 모습으로 나왔고 그 목소리도 또 40대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그거 다 AI로 만든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렇게 합성을 한다는 거예요. 걱정이네요. 그런데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그다지 효과적인 방법은 이 플랫폼을 사실은 뭐 우리 네이버, 카카오는 사실은 제대로 된 플랫폼도 아니고 한국에서만 있고 이번에도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이게 문제니까 이들의 어떤 글로벌리 어떤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게 다들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작년에 그 12월에 한미일 그 안보실장 회담에서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겠다. 그런 공동 성명도 했습니다. 그리고 EU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교묘하잖아요. 그래서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해외 사례들도 여럿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딥페이크 영상으로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됐을 때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떤 것 같습니까? 이게 범인을 잡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 대개 이제 외국 VPN을 쓰든지 국내에서 만들어도 외국 IP로 들어오고 만들어놓고 외국 IP에서 올려놓고 도망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버리면은 사실은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방법은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있지 않습니까? 인플루언서 계정을 해킹해서 그 사람 계정에서 쫙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어렵죠. 이거는 뭐 선관위 차원에서도 특별하게 대책을 당장이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선관위 입장에서는 제가 보면은 뚜렷한 대책은 없고요. 선관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YTN처럼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인식 제고를 시켜서 딥페이크 영상에 속지 말라고 계속 어떤 계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행안부, 검경, 당국 다 나서야 될 것 같은데요. 나서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도 한국이 또 우리 IT 강국이니까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한미일이지만 유엔 차원에서 이 딥페이크와 관련된 어떤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 빅테크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제도적으로 현재로선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한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총선이 이제 50일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수용하는 수용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영상들 예. 딱 봤을 때 이제는 이게 진짠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어떻게 분간할 수 있습니까? 사실 기술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방법이 없고요. 그래요? 예, 지금 보면 뭐 워터마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네. 이게 창가방패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불법 영상을 만드는 네. 그러한 AI들이 어떤 다크웹이라고 하는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사실은 워터마크 붙일 필요도 없고요. 예. 기존의 워터마크도 기술적으로 즉시 제거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의 어떤 인식이 제고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공조에 의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거기다 이거는 신고당한 겁니다. 네.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어떤 표식이 닿는 거 그 정도가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영상이 유통되는 플랫폼 기업들 있잖아요. 예. 뭐 유튜브라든지 틱톡이라든지 예. 인스타그램 예. 이런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지우는 방법도 좀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EU에서도 그렇고 그들에서 어떤 법적인 책임을 주는 법들이 제한이 됐어요. 예. 제한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현재는 아직까지 발효가 안 됐고요. 예.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부로 또 남용되면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예. 이런 어떤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정적으로 그리고 기간이라든지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하는 것이 예.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뭐 정치 선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연예인의 딥페이크 영상 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예. 같은 경우에 이제 얼굴에 합성된 음란 이미지 유포가 된 적이 있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 목소리로 민주당 당원에게 투표 거부 동료 전화를 하기도 했고,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 투자자 모집 거짓 홍보 영상이 유포돼서 논란이 됐었고요. 앞서 이제 잠깐 조인성 배우, 송혜교 배우 투자 권유하는 거짓 영상 유포. 저 영상 유포 영상을 보고서 이렇게 현혹되거나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사실은 어떤 언론의 미디어에 나오면 국민들이 어디 방송에 나왔어, 예. 신문에 나와서 믿었는데 편집 예. 기능이 있으니까 지금은 그게 이제 어려워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참 언론의 어떤 큰 AI 문제인 것 기술이 같습니다. 계속 발전하기는 하는데 단속하는 기술도 좀 더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그 창가방패의 싸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암 시장에서 우리가 뭐 대북 제재 아무리 해도 김정은 이 사람 벤츠 수입 예. 받아야나요? 그런 식으로 예. 그게 문제입니다. 직접적인 피해 사례가 이미 있었잖아요. 뭐 예. 조인성 배우, 예. 송혜교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걸 본 투자자들 이제 투자하기 전에 직접 결정하기 전에 검색을 해보고 좀 더 알아보는 이 정도의 검증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우리 뭐 사실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거 당하면 예. 바로 하지 말고 예. 그 기관이 직접 확인 전화 걸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향후에 어떤 정부에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이게 검증할 수 있는 예. 시스템을 갖추긴 갖춰야 되겠죠. 네, 지금 예. 딥페이크 활용 기술 잠깐 영화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물론 지금 악용하는 사례가 가장 큰 문제이긴 한데 또 기술 발전에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럼요. 아까 어떻게 말씀드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가 더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콜센터 같은 데서 예. 콜센터 같은 데서 하면은 전화하면 대답하고 그러는데 예. 또 AI가 사실 나서 가지고서는 친숙한 얼굴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답변도 하고 네. 그렇게 한다 보면 예를 들면 어느 은행 같으면 우리 유명 연예인이 모델로 나서잖아요. 예. 그럼 초상권 받은 거니까 그 사람이 직접 대답하는 형태로 제가 전문적으로 다 상담하고 하면 예. 훨씬 고객들은 편하죠. 네. 그리고 워터마크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예. 페이스북인가요? 최근에 이제 일부 IT 기업들이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 예. 워터마크 찍혀야지만 이게 진짜 사이트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나 봐요. 그게 뭐 제 전공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게 창가방패이기 때문에 워터마크 찍었는데, 예, 찍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제거하는 기술도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무력화시키는 예.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오픈 AI라든지 네.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것들은 워터마크를 찍겠다고 자기가 그러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암 시장에서 네. 돌아다니는 AI에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 AI들이 등장해요. 특히 예. 뭐 메타에서 예. 사실은 그 오픈 소스로 이건 지금 오픈 AI를 내놨잖아요. 예. 그거는 인공지능. 누구나 예. 갖다 쓰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뭐 딥페이크 기술이 워낙 발전하고 있는데 단속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소비자 유권자가 현명한 판단, 신중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 하여튼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